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영상을 제가 거의 못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자산 비중 조절도 좀 있었고, 이사 문제, 그리고 양양 스승님 댁 다녀왔고, 또 이제 부동산을 몇 군데 둘러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을 하는 이유는 돈의 흐름의 변화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부동산 비중은 더는 늘리지 않고 유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어요. 비중 내에서 교체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파트를 팔고 그 안에서 토지를 산다라든가 뭐 이런 선택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우선은 뭐 비중을 늘릴 것 같진 않아요. 오늘 뭐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이 이제 개별적이기 때문에 뭐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장에 상관없이 뭐 그런 것들은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비중을 확 늘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 가지고 있는 현금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현금들은 이제 부동산에 투입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요. 대신에 주식 비중을 더 늘리기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한 거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양양 스승님 만나고 나서 이제 고민이 좀 해결됐어요. 아직 증시가 거품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쇼티지가 날 업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돈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이 돈이 몰려갈 곳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양양 갔다 오고 나니까 용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좋았어요. 자, 그래서 에너지, 뭐 원자재, 탄소 중립, ESG, 대선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매력적인 투자처들이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 안에서 투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교적인 역학관계를 봤을 때 기둥을 무너뜨릴 일은 아직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위기 자체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주식들 위주로 매수를 할 거예요. 이게 어이없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다음을 예약하려면은 그래도 안정성이 있는 주식들을 사야 되겠더라고요. 재무가 부실한 기업 같은 경우 내가 매수했다가 예상하지 못할 위기가 오면은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는 올인하면 안 되고 만약을 위해서 뒤에 한 방을 더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제가 이제 편집하는 대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무언가 흐름이 좀 이상한 게 느껴져요.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론적인 데이터와 현장에서 느껴지는 데이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뭔가 조금 다르다. 이게 변곡점인가 느낌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그다지 뭐 매수하고 싶은 느낌이 나진 않았습니다. 대출 규제가 지금 아파트 거래 시장에 타격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매도 물량도 많이 늘게 됐는데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심리인데 심리를 좀 많이 죽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11월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는 뉴스도 있었죠. 그리고 대출을 내년 1월부터 다시 풀어주는지 이것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대출을 이제 계속 풀어줄 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대출을 규제를 하는 건지 이걸 보면서 좀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결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금 가계부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다 집값 상승 때문에 가계부채가 생긴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해결책이 뭐겠어요? 집값을 잡으면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추가금리 인상한다고 못을 박았죠. 다른 국가 대비 굉장히 빠른 속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내 집 마련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뭐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세 갈아타기도 못했다는 사람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뭐 계약금을 못 넣었다, 파기했다, 날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살 사람이 사지 못하니까 반대로 마찬가지로 팔 사람도 팔지를 못해서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금이 꼬이는 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자금이 회전되면은 서로가 사고 싶은 걸 사고 팔고 싶은 걸 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거래량이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환금성이 생기고 계속 사람들이 좀 마음이 놓이니까, 환금성 있으면 마음이 놓이니까 당장 급하게 팔아야겠다, 급하게 사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뭔가 좀 많이 이런 거래가 많이 죽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던지는 금매들 받아서 더 살 수도 있겠죠. 이 흐름이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라 생각을 했고, 그 부동산 자체가 원래 7년째 지금 네버다이잖아요. 뭐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판단을 뭐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투자 종류, 지역, 가격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투자 자체가 계속 달라지니까 이거를 부동산은 무조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결정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기회를 위해서 대신에 현장 답사는 계속 할 거예요. 제 영상에 그때 지역 탐방 했듯이 계속 돌아는 다닐 거고 그 영상으로는 계속 올릴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위기에 사거나 남들이 관심 없어야 되는 걸 사야 되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어쨌든 위기 때 남보다 먼저 살 수 있고 남들이 관심 없어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놓을 수 있고 그러면은 내가 살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럴 때 돈을 벌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계속 조정을 주면서 상승과 횡보를 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신용이라던가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침 또 코인이 상승세여가지고 고수익을 기대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장에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코인의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밈주식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저는 투자를 할 생각이거든요. 미국, 중국, 유럽 이런 거 경제 상황을 보니까 대세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지금 응축하는 중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됐고 작년 10월 같은 경우도 계속 에너지를 모았죠. 그러다가 11월부터 쐈거든요. 분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패턴을 계산해 보면 다음번 상승장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코인에서 좀 더 다시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오르냐면 아마 대형주들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투자할 대상들을 제가 이제 추려보니까 원래 제가 좀 투자하고 싶어 했던 좋아하는 기업들 보면은 야구단을 가진 그룹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기가 막히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디야 삼성, 두산, LG, SK, 신세계 거기에 또 어디죠? KT, 롯데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뭐 매력적인 그룹들이 다 야구단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또. 예, 그랬었고 그 외에 또 뭐냐면 예를 들어 건설이라던가 제조업이라던가 중공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리스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제 한동안 또 올드한 투자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재미없는 투자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고민을 계속 했던 부분이에요. 아니, 좀 재미없는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어제 양양 갔다 와서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투자하자. 확률 높은 데 투자하면 되지. 왜 내가 굳이 뭐 남들 인기 있는 거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돈은 똑같잖아요. 돈을 버는 건 어쨌든 가장 확률 높은 데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지. 왜 내가 요새 뭐 뉴스에서 핫한 거, 대중의 뭐 이런 거, 그런 뭔가 혹시 재무는 부실하지만 혹시 많이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은 아예 다 배제시키자 생각을 지금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주식 비중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태껏 제가 운용했던 주식 자산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내년에는 운용하게 될 것 같아요. 추석 이후에 제가 뭐 두 장을 태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선발대 같은 개념입니다. 이번 달에 1진 보내고 다음 달에 2진 보내고 내년 초에 3진, 내년 여름 끝나고 한 4진 이렇게 계속 나갈 거거든요. 몇 년 안에 아마 이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종목들은 많은데 우선 뭐 ESG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고유가 관련 종목들 탄소 중립 관련 종목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로 압축을 하려고 해요. 뭐 제가 기존 영상에서 찍었던 것들이랑 굉장히 많이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비중은 미국, 인도 주식 외에다가 유럽 주식을 지금 눈여겨보고 조금 더 발굴 중입니다. 결국 제가 비중을 더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업종으로 다시 귀결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운영하는 규모가 커지면은 매매를 한 번만 해도요 수수료가 한 달 월급치가 나와요. 매매 한 번에 한 달 월급이 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조금만 하락해도요 그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커요 금액 자체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라도 안 떨어질 주식들 나름대로 재무가 안전한 주식들을 해야지만 내가 마인드를 버텨낼 수 있겠더라고요. 뭐 제가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까지는 아닌가 봐요. 계속 조정을 주면서 지금 오르거나 횡보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좀 버티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더 뭐 장점을 하나 생각하자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투자하는 만큼 공부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새벽까지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어요. 큰일 났어요. 자꾸. 그래서 잠을 안 자요. 주식 공부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요새 유튜브 찍는 걸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유튜브 좀 찍어야 되는데 낮에는 피곤해서 못 찍고 밤 되면 또 공부가 재밌어서 계속 공부하고. 그래서 어쨌든 공부가 조금 더 마무리되거나 어쨌든 뭐 한 단락씩이라도 완료가 되면 계속 영상은 제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서 내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내가 그냥 그 궤적대로 방망이를 탁 맞춰서 나가면 안타가 정말 잘 나고요. 어깨에 힘 꽉 주고 막 몸 쪽에 오는 거 내가 확 당겨가지고 막 홈런 쳐야지 이러면은 오히려 헛스윙이 잘 납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상식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쳤던 것들이 쇼티지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나는 투자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는데 오히려 큰 수익이 날 때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좀 방망이를 더 짧게 잡는. 야구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들어가면 선수들이 방망이 일부러 길게 안 잡아요. 짧게 잡아요. 살아서 나가자. 왜? 한국 시리즈는 정말 이겨야 되니까 중요한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타율 위주로 갑니다. 안타 위주로. 저도 이번에는 한국 시리즈에 맞춰서 주식도 한국 시리즈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다음 주쯤에 스승님 영상이 4개가 올라갈 거예요. 제가 좀 편집을 좀 빠르게 하려고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되는 대로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옥과 같은 말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뭐 영상 하나당 1시간 길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좀 긴다 하더라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스승님 영상 나올 때마다 알림이 나오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번에 주말 잘 준비해서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